각이산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치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산입니다. 오늘 안경이 왜 그러신가요? 아니, 제가 지금 빛에 빨리 들어와서 색깔이 좀 변하고 있는 상황. 아주 멍청해 보이네요. 네. 멍청하다기보다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패셔너블해 보이기도 하고. 저 한 푼만 줍쇼 뭐 이런 느낌인데. 네, 오늘은 시장은 좀 뜨거웠어요. 뭐 갑자기 웬 유전이 터졌습니다. 주식시장 유전이 터진 거 맞죠? 네. 주식시장 확실히 유전이 터져 한국도 버렸어요. 이제 산유국이 되나 봐요. 참 모르겠습니다. 아리백 시대에 유전이 터졌네. 그리고 반도체가 원자재인 시장에 유전이 터졌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네. 일단 진짜 동해 유전인가? 동해 기존에 발견됐던 네. 그 인근에 또 하나의 또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좀 140억 배럴이나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다고 하니까 예.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루에 사우디가 한 1,000만 배럴 정도 생산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뭐 140배럴을 계속 생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140억 배럴인가요? 예, 140억 배럴, 150억 그러면 배럴 상당히 정도 됐어요. 많죠. 많죠. 네, 네. 1,000만 배럴씩 뭐 엄청나게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거니까 네. 1,400번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니까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가스가 얼마냐, 이제 석유 얼마냐, 뭐 그런 차이는 좀 있긴 한데 그렇죠, 어쨌든 예. 뭐 그래서 우리도 국부 펀드 만드는 거냐, 국민들한테 집 한 채씩 주는 거냐, 네. 뭐 강남 아파트값 30평에 300억 되는 거냐, 뭐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늘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 가스공사가 주도를 해야 되겠지.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현금 흐름이 초기 몇 년은 무지하게 나빠질 거라는 거야. 일단 그런 것까지 시추하려면. 시추하려면 뭐 해서 탐사해서 하면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갈 텐데. 그리고 그거 만약에 했다가 나중에 결국 경제성 안 나오거나 뭐 생각보다 이렇게 좀 미미하다 이러면은 뒤집어 쓰는 비용만 거죠. 엄청나게 때려맞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공사가 하겠다고 나서기는 좀 힘들 거예요. 뭐 이렇게 컨소시엄을 한다던가 뭐 상황들을 좀 보겠지. 이분들을 전문가니까. 네. 그렇죠. 근데 뭐 좀 더 뭐 검증을 해서 확실하다고 하면 파야죠. 우리도 산유국 돼야죠. 그러니까 투자 대비 리턴이 많으면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유가 100달러 이상에서는 수지가 맞고 80달러 이하에서는 수지가 안 맞습니다. 뭐 이래 버리면 골 때리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근데 민간회사들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사실 뭐 석유가 발견돼서 그 추가로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는 과연 그 민간회사가 가져가게 될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잖아요. 국부 테마죠, 그러니까. 그렇죠. 국부인데 국부 테마. 민간회사들이 막 상한가를 치고 뭐 네. 급등을 하고 이래서 조금 테마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 정부발 테마입니다. 정부 테마. 네. 근데 당분간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이 안 되잖아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럴 때 주가가 제일 좋은 거죠. 네, 테마가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확인되면 이제 막 계산 주판을 튕기기 시작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시세는. 네. 네, 오늘 코스피 1.7% 상승, 코스닥이 0.5%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시총 가장 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네. 둘 다 2%대, 삼성전자는 3% 가까이 네. 상승을 했죠. 3% 거의 상승했죠. 많이 급등을 했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상대적인 주가 강세가 연이어서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전체에서 1,900억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요. 삼성전자를 1,400억, 네. 하이닉스를 900억 매수했으니까 요거 두 개 빼고는 나머지는 뭐 거의 다 팔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도 셌으니까 아마 현대차는 나쁘지 않았을 네, 거고. 현대차 한 200억 매수하고. 그거 빼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오히려 물량 투하가 된 거죠. 네, 그렇죠. 오늘 그래서 업종별로 보면 상위에는 거의 뭐 가스전 네, 관련돼서 뭐 전기가스 업종, 유통업에서도 뭐 포스코인터, 대성산업, 뭐 GS 그룹주, SK가스 이런 데들 올랐고 대부분 다 뭐 해운하는, 뭐 운반하는, 유통하는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가스 테마로 많이 올랐습니다. 외국인도 여기서 때렸겠다. 어디서 많이 때렸을까 싶은데 자동차 사고 반도체 사는데 뭐에서 때렸지? 오늘 오른 것 쪽에서 웬 떡이야 이러고 좀 팔았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그리고 이제 운수 장비 기계 섹터가 오늘 제일 많이 하락을 했는데 한미반도체가 네. 오늘 9.3% 급락을 하면서 네, 오랜만에 곽동신 부회장의 장내 매수를 또 한번 보게 됐습니다. 오늘 장중에 빠지기만 하면 매수를 하시잖아요. 네. 오늘도 30억치 또 지르셨습니다. 월급이 얼마인데 그렇게 계속 사지? 그 신기하네. 담보대출 받아서 돈이 정말 샀어요? 많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지. 현금 많은 대주주가 많이 없잖아요. 아니 담보대출 받아서 샀으면 그건 돈 많은 거라고 할 수는 없지.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네. 다른데 지분 매도한 것도 있고. 네, 돈은 HBSB 많은 것일 것 같아요. 흡습으로 작년에 떼돈 벌었죠. 올해구나. 올해죠? 많이 올랐죠. 올해 떼돈 벌었죠. 네. 흡습으로. 도대체 안 외워지는 거야. 그 종목 이름이. 그래서 내가 흡습으로 외우고 했어요. 네, 이게 금요일 날 저녁에 뉴스 보도로 먼저 나오긴 했는데요. 한화 정밀기계가
한미 반도체가 독점하던 이 네. TC 본더를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공급을 할 거다라고 다음 달부터 6월 중으로 이제 공급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 이 기술력을 갖췄으니까 하이닉스가 좀 받아 퀄 통과를 시켜준 거 아니겠느냐? 아니에요. 두 대래, 두 대. 두 대니까 이제 퀄 하겠다는 거죠. 아 이제 하겠다는 네, 거예요? 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뉴스가 너무 크게 나온 게 오히려 하이닉스한테는 악재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침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인터뷰들을 보니까 이 곽동신 부회장도 이거를 먼저 알고 통보를 받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소문으로 들었대요. 네. 하나정밀기계와 이제 다변화를 좀 추진하고 있다. 음. 그래서 좀 하이닉스한테 아무래도 섭섭함이 좀 느껴졌겠죠. 네, 그거는 섭섭한지 안 섭섭한지는 물어봐야 알겠는데 내가 직접 안 물어봐서 잘 모르겠네. 아마 기분 좋지는 않았겠죠. 네. 이혼화 추진을 한다는데. 그러면 기분이 어느 정도 나빴느냐에 따라서 참 결과치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은 뭐 아무 생각이 그냥 별 문제 아니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오늘 이빨을 꽉 물었다. 네. 뭐 이러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주가가 빠졌으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어요. 안 좋겠죠. 네. 네, 어마어마하게 지분이 많은데 네. 9% 빠졌으면 장중에는 한 14% 이렇게 좀 많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빠졌었죠. 근데 마이너스 한 11%대쯤 곽동신 부회장이 이제 장내 매수를 하면서 그래서 오늘 매수하면서 오늘 발표를 했다고? 네, 그게 원래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한미반도체는 원래 이때까지 이렇게 그 공시를 해왔어요. 장내 매수 공시를. 네. 네, 결제일 기준으로 공시를 하는데 오늘이 6월 3일이잖아요. 네. 매수일은 이제 결제일 기준으로 6월 5일이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냥 오늘 사고 있다. 니를 팔지 마라. 뭐 이런 시그널을 준 거네. 와, 그렇죠. 대박이다. 사자마자 공시를 하시는 정말 빠르게 공시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좀 독특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진짜 적극적이네. 네, 맞아요. 진짜 역대 대표들 중에서 이렇게 주식시장에 적극적일 줄이야. 네, 대단하시네. 네. 네, 그래서 참 이제 처음에 뉴스로만 봤을 때는 이제 한미반도체의 독점구조가 깨지는 거 아닌가. 이 1분기만 해도 OPM이 40% 나왔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이게 이 엄청난 독점력에 기반한 엄청난 고마진인데 여기에 이제 무너지면은 지금까지 받았던 엄청 고밸류가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25년도 매출 목표로 하고 있는 게 1조 원입니다. 근데 네. 지금 시총이 오늘 떨어진 거 반영해서도 14조 원이니까 매출액의 14배 정도 수준의 14배니까 주가예요. 뭐 마진 50%라고 해도 1조에 50% 5천억이면은 몇 배야 도대체. 그렇죠. 30배가 넘는 거니까 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5천억을 번다고 감안할지라도. 네. 네, 엄청난 고밸류를 받고 있어서 만약에 이 뭐 하나 정밀기계한테 여기가 정말 의미 있게 비중 납품을 해서 네. 독점 구조가 깨진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주가가 더 빠져야 될 겁니다. 독점이 깨지면 아마 마진이 깨지겠죠. 마진이 많이 깨지겠죠. 영업이익이 깨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캐퍼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건은 네. 과연 이 한화 정밀기기가 경쟁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느냐인데 네. 그걸 우리들이 알 수는 없잖아요. 시장에서 네. 뭐 그 내부자도 아닌데 알 수 없으니까 유추를 해보자면 이 곽동신 부회장의 장내 매수가 시그널이 아닐까? 이게 뭔 시그널? 자신감의 좀 표현 아닐까요? 네. 자신감의 표현은 맞겠죠, 당연히. 그거는. 본인도 30억을 질렀다는 건 이거 저평가라고 생각을 했고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거기서 좀 유출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한미반도체가 TC번호를 1년에 몇 개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이제 3사가 다 쓴다고 했을 때 총 몇 대를 가져갈 것이냐. 저는 이거 투자자는 여기에서 계산기를 주파를 튕겨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증설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증설 관련해서 IR도 한다고 또 이제 공시를 하셨는데 네. 25년도에는 이제 연산 420대 확보를 한다고 합니다. 420대. 지금 264대 정도 만든다고 하고요. 지금은 솔드아웃이지. 260대 솔드아웃인데 2배 가까이 되네요. 420대. 420대. 근데 이제 제일 큰 거래처가 아직 안 뚫렸죠. S모 회사라고. 네. 네. 뭐 그런 건 뭐 굳이 S모 회사라고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아니, 안전을 위해서. 아니 거기만 납품 안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S모 회사하고 지금 거래가 안 터졌는데 거기가 만약에 시작을 하면은 몇 대를 갖고 갈까? 마이크론은 몇 대를 갖고 갈까? 하이닉스는 그동안에 몇 대를 갖고 갔을까? 이 계산을 튕겨봐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올해처럼 올해 그러니까 200 몇십 대가 쇼티지 아니야. 420대가 쇼티진이 아니냐. 그게 핵심이야.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오늘 곽동신 부회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하이닉스가 하나 정밀기계로 듀얼 밴더를 검토 중이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쟁사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아주 쿨하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네. 한미 반도체의 경쟁력에는 그래도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언급했고 4월부터 6번째, 7번째 공장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계속 하던 사업 계속 열심히 이어나갈 거다라고 네.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뭐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그냥 빠졌네? 추가 매수 이렇게 딱 가볍게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추가로 나왔던 보도가 세메스, 삼성전자가 지분 90% 넘게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예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의 뭐 네. HBM용 TC 본더를 양산한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아마 회사에서 좀 보도 자료를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삼성전자 측에서 냈겠죠. 네, NCF 방식의 HBM에 최적화된 공법을 적용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 이미 근데 삼성전자한테 이 TC 본더 장비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에서도 수주를 여기하고 다른 데하고 이렇게 줬다라고 알고 있는데, TC 갑자기 본도는 기존에 일본 장비를 썼죠. 네. 네. 기존에는 일본 장비를 썼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작년도 TC 본더 매출이 1,000억인데 올해는 2,500억 할 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쪽에도 올해 더 많이 납품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HBM4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이 좀 적용이 되잖아요. 여기에 맞는 TC 본더 장비도 개발 중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항상 그 마진이 많은 쪽에는 경쟁이 붙게 돼. 병목에는 경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인 자본주의 생리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국 저거죠.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는 퀄 테스트에 어떤 TC 본더가 도움이 될 것이냐. 이게 핵심이죠. 만에 하나 저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 세메스나 하나 장비가 그걸로 만들었는데 퀄 테스트 통과가 안 됐어. 그럼 이제 조지는 거지. 돈은 썼고 안 되는 거지. 1번 장비가 그런 꼴 아니겠어요? 그렇죠. 돈은 썼는데 통과가 안 되네. 이런 상황이니까. 예. 이 그래서 부분 어떻게 아주 재밌어요. 지금 이 부분. 네. 곽동신 부회장의 선택이 이때까지 전부 다 옳았었잖아요. 장내매수 선택이 1년 반 동안만. 네. 왜냐면 그 전에는 이 데이터가 없으니까. 네. 이번에도 과연 오를지는 참 네.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하여튼 이 부분이 어떻게 돌아갈지. 그래서 하나정밀기계의 대주주인 지분 100% 들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9% 정도 네.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젠슨왕이 차세대 GPU 루빈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예. 블랙웰도 아직 뭐 제대로 납품을 안 했는데 벌써 이제 다음 것도 공개를 해서 정말 기술 사이클이 너무너무 빨리 돌아간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네, 블랙웰 GPU에는 HBM3E가 탑재가 되는데 이 루빈 GPU에는 HBM4가 네. 8개 들어간다고 합니다. 루빈 울트라도 있는데 8개. 여기에는 12개 들어가고요. 12단 8개예요. 12단 8개. HBM4 12단 8개. 네, 네. 지금 블랙웰 GPU 울트라에는 HBM3E가 8개 예, 들어가죠. 그게 8개. 네. 루빈 울트라에는 12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네네. 이게 많이 많아지죠. 필요해요. 네. 그래서 HBM 수요는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삼성전자랑 뭐 하이닉스 동반해서 오른 거는 뭐 반도체 수출도 좋았지만 뭐 이런 것도 점점 이제 HBM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네. 한국 되게 좋아요. 지금 AI 최대 수요 국가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네, 뭐 삼성전자만 소외되지 않고 뭐 하이닉스만 가는 게 아니라 둘 다 동반해서 오르는 거는 뭐 삼성전자도 곧 HBM 시장에서 좀 적응을 잘 할 거다라는 기대가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수출은 좋았어요. 5월 달에 113억 달러 정도가 나오면서 전년 대비 54%나 급증했습니다. 네. 이 중에 메모리 반도체가 68억 달러, 음.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비메모리보다. 비메모리가 45억 달러거든요. 메모리 반도체는 전년 대비 수출액이 100% 증가했고 비메모리는 14% 증가했습니다. 여전히 비메모리가 좀 좋지 않아요? 네. 네, 삼성의 파운드리가 조금 부진하다는 그렇죠.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LSI죠. 삼성 LSI. 네. LSI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든 칩 만드는데 AP 같은 거죠. 네, 네. 참 이게 레거시 쪽이 수요가 아직 조금 네. 덜 회복돼서 가동률이 제대로 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올해까지는 좀 힘들고 내년부터는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 연초부터 그랬거든요. 애널리스트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올해 한 연말까지도 파운드리 쪽의 가동률이 좀 안 올라올 거다. 레거시 네. 쪽이 수요가 좀 안 돌아서 이런 얘기 들었는데 중순 가까이 좀 지나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좀 컨셉이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야, 내년 상반기 빨리 안 하면 또 인텔이 치고 들어올 텐데 큰일이네. 예. 네, 그리고 저번에 한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뻔했던 이 노조 리스크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첫 파업을 6월 7일 날 하는데 4일 남았죠. 근데 요거는 트렌드포스에서 의견을 냈어요. 메모리 생산에 영향이 없다. 네, 요것만 가지고는 근데 사실 영향이 없죠. 총파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총파업을 한다면 뭐 현대차처럼 직접적인 영업 손실 막 조 단위로 이렇게 타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 네. 아직 그런 시그널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시추 계획 승인했다는 건 어느 정도 좀 확신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90년대에 4,500만 배럴 규모의 가스전을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산을 열심히 해서 21년까지 상업 생산을 마쳤는데 그 인근에 더 많은 석유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서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 최대에서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결과가 좀 나왔고, 최대 140억 배럴이래요. 네, 적을 수도 있죠. 90년대 4,500만 불이면 진짜 며칠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연구기관 및 전문가 검증도 마쳤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확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좀 제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90년대에 발견했던 동해 가스전의 300배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에서 천연가스는 한 29년, 거의 30년 동안 사용할 정도의 양이고, 석유는 4년 정도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석유는 얼마 안 되네. 석유가 얼마 안 되고 가스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가스 관련주들이 대부분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뭐 GS나 뭐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하나 뭐죠? 그 S-오일, 네, 그쪽은 뭐 오르다가 조금 덜 올랐어요. 여하튼 뭐 가스 네, 연말에 첫 시추궁 작업에 들어간다고 하고, 내년 상반기 되면 어느 정도 좀 결과가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다 상한가를 쳤습니다.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일이죠. 네. 이런 상한가가 이 유전 말고 상한가가 얘들. 그렇죠. 네. 그리고 삼양식품 오늘 11% 급등하면서 최고치를 경신을 또 했습니다. 네. 이제 뭐 농심은 거의 이제 격차가 너무나 벌어져 버렸어요.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좀 봐야지. 왜냐면 미국 사람들 지금 없어서 라면 먹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7, 80년대 상기시키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농심이 잘 팔릴 수도 있지. 저 블랙 신라면 같은 거 좋아할 것 같은데, 느끼해가지고 엄청 기름 많아요. 블랙 신라면요? 블랙 신라면 안 드셨어요? 저는 그냥 별로 그냥 신라면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 그건 좀 너무 칼칼하고 너무 살찌는 느낌이 막 드는 것 그냥 같아서. 미국 애들 뭐 햄버거도 먹는 친구들인데 뭐 그 정도예요. 그 정도 해야 입맛이 많지. 네, 라면 수출이 예전부터 저희가 22년도부터 계속 수출 데이터 한 번씩 보여드렸는데, 네. 그때보다 아예 숫자가 달라졌어요. 네. 거의 뭐 더블 되는 숫자가 나와버렸어요. 일단 24년도 5월달에 라면 수출액이 1억 730만 달러입니다. 1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데 전년 대비 43% 정도의 고성 장세를 4월에 이어서 5월달에도 지속하고 있는데요. 4월에도 1억 850억 달러 정도 나왔거든요. 네. 47% 전년 대비 상승률 이어서 4월달, 5월달 연속 2개월 동안 연속 1억 달러 이상의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심이 억울하겠네. 미국에서 파는 거 가격 좀 올려야 되겠네. 농심 마진 좀 보여줘야 이거 역전하지 이거. 네. 지금 삼양식품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1분기에 영업이익이 800억 나오면서 무지하게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4월달, 5월달 2분기에 3분의 2가 지났는데 수출 데이터 더 좋죠. 수출 데이터가 훨씬 더 좋아져서 그러면 뭐 더 좋아지네. 그러면 도대체 영업이익이 얼마 나와야 돼? 라는 기대가 계속 작용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수출 데이터로 검증이 안 되니까 농심은 그 현지 공장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수출 데이터는 거의 뭐 삼양식품 비중이 많죠.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가격을 좀 높이셔야 되겠어요, 미국에서. 네. 농심에 대한 이 수출 데이터가 똑같이 잘 나와도 똑같이 잘 나오면 사실 예전에는 농심, 삼양식품 둘 다 올랐는데 1분기에 그 틀을 좀 그렇죠. 꺾어버린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그렇게 감소했죠. 우리 농심은. 네, 영업이익률이 또 그러고 라면 회사에서 나오던 영업이익률이 아니라서 투자자들 깜짝 놀란 거죠. 네. 앞으로는 근데 농심도 잘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해상운임이 또 한 주 만에 12%나 급등을 했습니다. SCFI가 3,044포인트 기록해서 저건 예전에 이제 코로나 직후에 급등했던 건데 그게 다 빠졌다가 다시 또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 없이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3년 만에 3년 만에가 아니고요. 1년 전 대비해서 3배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네,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미주나 이제 유럽 쪽으로 향하는 배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뭐 보통 의견들을 보면은 이런 현상이 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많더라고요. 야, 그럼 산업은행 돈 좀 벌겠네 이번에, 그죠? HMM으로? 네, H&M 비싸게 팔 수도 있겠네. 왜냐면 그렇죠. 얘네는 뭐 한번 돈 벌었다면 뭐 시가총액만큼 하나에 돈 벌어요. 미친 돈을 벌어 그냥. 그렇죠. 시가총액 5조인데 3조 4조씩 돈 벌어. 영업이익이 엄청나죠. 그때 코로나 직후에 뭐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 이번에 또 벌겠어요. 그러면 또 배도 많이 사지 않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배를 사죠. 그게 저금이니까 선사들 저금이 배거든 지금. 의외로 돈을 많이 버는 바람에 그
친환경 선사 저기로 빨리 바뀔 것 같아.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네, 조선주도 오늘 또 네.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